자, 이어서 계속 18장 6절의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해 볼게요. 이번에는 구조체 변수 이걸 대상으로 call by reference 형태의 함수 호출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에 구조체 변수를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앞 강의에서 살펴봤었어요. 자, 그런데 만약 구조체 변수가 많은 인자들을 갖는 크기가 아주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구조체 변수가 보통 우리가 공부할 때야 지금 스트럭처 스톤도 겨우 그냥 인트형 두 개를 가지고 있게끔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규모가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이 구조체가 덩치가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뭐 작에서 수십 바이트에서 수백 바이트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큰 구조체 변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아주 빈번한 함수 호출이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함수 호출할 때마다 해당 크기만큼을 복사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값을 복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이 진행이 되면은 그것도 아주 빈번하게 함수 호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러면 프로그램 실행에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 값에 의한 전달이 아닌 주소값을 전달하는 형태의 함수 호출을 한다면 call by reference 형태로 구성을 한다면 그러면 복사에 의한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왜? 뭐 만약에 그 구조체 변수의 크기가 100바이트 정도의 크기였어요. 그러면 이 크기만큼 매번 복사를 해서 쓰게 되는데 이게 100번이 일어나게 되면 그만큼 엄청 노드가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주소값을 전달하는 그러면 이 구조체에 대한 주소값은 몇 바이트 주소값이니까 그냥 4바이트의 구조체가 있는 위치에 대한 주소값만 전달해 주게 되면 그 주소값을 이용해서 그 해당 데이터에 직접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에 대한 부담을 훨씬 덜 수 있겠죠. 이런 의미가 될 거야. 그래서 구조체 변수를 대상으로 call by reference를 진행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좀 전에 했던 것처럼 type define으로 students가 정의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앞에서 봤던 show student info인데 여기서는 student의 pointer SDU를 준비를 해놨어. 자, 그리고 포인터니까 이 화살표 표기로 해서 point2를 이용을 해서 SDU의 name, SDU의 age, SDU의 address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고 있고 다음에 get student info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포인트를 사용해서 받으면 안 돼. 얘는 이 함수 안에서 SDU를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들고 나서 리턴하게 되면은 이곳에 있는 값이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를 쓰지 않고 만약에 입력을 받을 거면 아예 get student info 해서 이쪽으로 주소값 포인트를 전달받아서 이곳에다가 여기서 바로 기록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수정을 해보는 그런 걸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함수가 준비가 됐고 지금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을 해놨어요. 그럼 앞에 우리가 SDU 메인 함수 쪽에 SDU1이 준비가 되어 있을 거고 구조체 변수 SDU2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는 값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자, 다음에 SDU1 info에서 show student info라는데 이번에는 SDU1의 주소값만 넣어줬어. 자, 그러면 여기 show student info 이 함수에서는 이제 누가 있어? STU라는 포인트 변수만 존재해.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는 내가 여기에 동일한 구조체 변수를 그려서 값을 저장하게끔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엔 포인트 변수가 존재할 거고 이 포인트 변수엔 누구? STU1의 주소값을 넣어줬으니까 이제 이 포인트가 누구를 가리키게끔 여기를 가리키게끔 되겠죠.
이렇게 가르치게 돼. 그래서 이제 여기 내부에서는 SDU name, SDU의 name, age, 그 다음에 address 여기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값의 복사는 안 일어나고 여기에 있는 주소값만 전달받는 이 과정이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코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get student info 같은 경우는 get student info 이 함수는 실행을 하면 여기 안에서 SDU를 만들었어요. SDU를 하나 만들고 이곳에다가 값을 입력을 받고 그리고서 리턴 해줬으니까 리턴한 값이 이제 여기에 대입이 되겠죠.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어. 그래서 show student info에 sdu2 하면 이제 얘를 가리키고서 출력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졌어. 자, 근데 이걸 여러분이 get student info 함수를 이런 식으로 수정해. 여기도 포인터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여기에 주소값을 전달받게끔 하는 거죠. 자, 그리고서는 내부에서 이제 이곳에다가 이 함수 안에서 이곳에다가 바로 값을 저장을 해주면 그러면 굳이 이제 리턴해 줄 필요는 없게 되는 이런 형태로 바꿔서 써볼 수 있겠죠. 그렇게 바꾸면은 여기에 get student info라는 여기에 누구 sdu2의 주소값을 전달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채워지게끔 그러면 리턴 받아서 하는 거는 없어지게 거고 자 이렇게 메인 함수를 호출하게끔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가 함수의 인자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좀 수정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call by reference 형태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함수 호출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조체 변수를 대상으로 하는 call by reference 형태의 사용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구조체 변수를 대상으로 가능한 연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보면 기본 자료형 변수를 대상으로 우리 사칙 연산, 비교 연산 이런 것들이 가능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구조체 변수는 대입 연산과 주소값 이거 이외에 대부분의 이런 사칙 연산들이나 비교 연산들이 허용되지 않아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체 변수 간의 빼기나 곱하기 이런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멤버 간의 멤버 변수 간의 연산을 이제 시도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개별로 지정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또 좀 더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는 함수를 정의해서 사용을 해야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C 언어에서의 구조체는 데이터들의 모음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조체, C 언어에서의 구조체는 여기까지인데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 특히 C 계열인 이제 C++ 언어 쪽으로 가면 이제 구조체가 기능을 갖도록 멤버 함수를 정의할 수 있도록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해서 객체지향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도록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C 언어의 이 구조체에서 또 이제 확장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 연산을 시도할 때는 어떻게 구조체에서는 써야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보면 자, structure stone 준비가 define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show stone info에서 자, stone의 포인터 PARR 아마 배열 구조체 배열을 전달받을게끔 n개를 받게끔 해서 그 정보를 다 출력을 하게끔 할 것 같고 자, change stone pose에는 여기 스톤 두 개의 스톤을 정보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개를 자 result 부분에서 x 좌표끼리 더해서 result x y 좌표끼리 더해서 result y 이렇게 값을 저장을 하고서 result를 리턴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개별적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그냥 밖에서 S1, S2 더하기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S포즈 구조체 배열을 준비를 했고, 자, 그 다음에 템프에서 구조체 템프 하나에서 2와 2를 갖는 걸로 초기화를 하나 시켜놨어. 자, 그리고 여기 첫 번째 5번 반복하면서 구조체 배열의 값을 입력을 받게끔, 그래서 11, 2, 33, 44, 5 이렇게 값을 받도록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스톤 인포에서 쇼 스톤 인포에 구조체 배열과 그 길이를 전달을 해서 출력을 하게끔 해서 먼저 스톤 인포로 먼저 한번 출력을 해줬어. 구조체 배열을 통해서 함자로 전달했고,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번에는 이 구조체 배열에 자, change stone pose에서 구조체 변에다가 템프에 있는 이만큼을 여기에다가 각각에다가 다 더해 준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S 포즈의 I 더하기 템프 이렇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야. 더하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왜? 이건 구조체 전체에다 진행을 하면 어떤 값끼리 안에 여러 개의 값들이 있는데 누가 누구끼리 더해져야 되는지에 대한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수로 이렇게 구현을 해서 i와 템프 넣어주면 각각 여기서 두 개를 더해서 반환을 해주니까 그 반환된 값을 다시 S포즈의 i에 저장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다 2씩 증가되게끔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서 마지막에 스톤 인포에서 출력을 해보니까 이제 2씩 모든 값이 2씩 증가가 된 형태로 준비가 돼서 출력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조체 변수끼리의 연산은 기본적인 대입 연산 이런 말고는 대부분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앞에 했던 이제 내용을 가지고서 먼저 이 미니 퀴즈를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구조체를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걸 이 미니 퀴즈로 한번 경험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아직 구조체를 배우기 전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아래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번 해보는데 최대 10명의 학생 이름을 학교명, 전공, 나이를 입력을 받아서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저장하고 출력을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메인 함수에서 지금 준비를 이와 같이 배열을 준비를 해놓고 최대 10명을 최대 10명을 할 거니까 최대 10명을 저장할 수 있게끔 배열들을 각각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서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하게끔 완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보 입력하고 출력하는 부분 배열에다가 입력받고 출력하게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하고 나서 2번은 자, 좀 전에 구조체를 몰랐지만 페이지를 넘기는 이 10초 사이에 여러분이 구조체를 배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게요. 자, 구조체를 배우고 온 여러분은 1번 문제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구조체를 활용하여 다시 작성을 해달래. 그래서 최대 10명의 학생에 대해서 학생 이름, 학교명, 전공, 나이를 입력을 받고 난 후에 출력을 하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 get students info라는 함수와 show students info라는 이 함수,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해서 완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겠어요? 이 students라는 이 구조체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서 구조체를 해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구조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구조체 얘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남은 주제는 구조체 말고 구조체하고 유사한 enumerate 타입이라는
열거형이라는 타입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여기까지 예제와 미니 퀴즈 꼭 완성해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